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 하셨나요? 자, 오늘 장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총 3종목입니다. 일진홀딩스, 그리고 이제 KG 동부제철, KG 동부제철 우선주,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자, 오늘 매매 복귀부터 좀 간단하게 일단 좀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KG 동부제철 우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오늘 요게 급등 출발을 했어요. 대장이죠. KG 그룹주들이 이제 쌍용차 인수에 참여를 한다라고 해서 어제 뭐 장 막판에 급등을 했고, 제가 베팅을 했던 종목들이 이제 KG ETS. 자, KG ETS는 오늘 시작과 함께 보시면은 바로 팔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시작과 함께 팔았고, 어제 베팅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어제. 그래서 뭐 30% 정도, 네, 이렇게 좀 오늘 갭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KG ETS. 자, 그 이후에는 요 종목은 KG 그룹주 내에서 대장이 아니에요. 대장은 KG 동부제철 우선주죠. 자, 그래서 제가 KG 동부 제철 같은 경우는 매매를 요거는 중간에 요 자리에서 한번 좀 챙겨주고,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 KG 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11시 45분에 KG 케미컬 쪽에서 자, 공시가 나왔어요. 거래소 저의 공시 요거 한번 볼까요? KG 케미칼 쪽에서, 자, 11시 45분 맞죠? 인수를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는 공시인데, 이게 뭐 특별하게 악재 아니에요. 악재는 아니고, 오히려 호재로서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 공시가 나오고 나서 바로, 밀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는 약간 좀 풀리고 나서 베팅을 했어요. 풀리고 나서 좀 베팅을 했었고, 제가 이제 봤던 거는 KG ETS 한번 볼게요. KG ETS 같은 경우는, KG ETS. 자, KG ETS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아까 보여드렸고, KG 모빌리언스. KG 모빌리언스도 제가, 요게, 네, 요게, 어제 역시 좀 베팅을 했던 종목이어서 이것도 오늘 좀 갭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베팅 했더라도 시작과 함께 거의 20% 가까운 수익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 종목도 오늘 좀 챙겨주고, 바로 좀 챙겨주고, 그리고 나서 좀 몇 차례 좀 건드려 봤는데, 그 이후에는 역시 요게 대장은 아니고, 앞서 이제 KG 동부제철 보여드렸고, 뭐였죠? KG 케미칼인가요? KG 케미칼. 네, 좀 애매한 종목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KG 케미칼. 요게 여기서 손절이 나갔어요. 요거는 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틱. 보시면은, 제가 장 초반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손절이 나갔죠. 요 베팅을 좀 요 자리에서 했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일단 흔들리면, 계속 끌고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좀 지키려는, 그래서 제 평단이 거의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시작과 함께 한 3% 손절하고 시작을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KG 그룹주들은 다 수익 출발을 했는데, 요거는 오늘 개인이 신규로 건들다가 KG 케미칼 어제 매매 안 했던 종목이에요. 안 했던 종목이고, 요것도 역시 갭이 높았어요. 20% 넘게. 자, 그래도 요 자리에서 좀 복수를 해줬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 공시가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을 때 아예 그냥 요 하향 정저가에 제가 미리 매수 주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좀 체결이 되고 나서 7%, 6%, 5% 가까운 수익 확정을 바로 좀 지어준 케이스. 네. 그래서 요 정도로 매매를 했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KG 동부제철 외에는 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잘 집중을 해서 기다리고, 또 들어갈 만한 자리에서 베팅을, 이렇게 좀 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신 그 아침 사람님께서, 네,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자, KG 케미칼. 자, 기다리셨다가, 네, 요 자리에서 베팅을 해서 파셨어요. 자, 그리고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매수하고 수익 났을 때 챙기시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공략하셨다가 짧게 끊어낸 거예요. 원절 짧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베팅하고 팔고, 요런 거.
그래서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자리에서 베팅을 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 기다려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 바로 좀 잘라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지 경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 사실상 그 당일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건 다 기본 특강 때 내일이 아니죠. 이제 토요일 날 진행이 되는 기본 특강 때 다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기본 특강 공지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뭐 미리 한번 살펴보면 오늘 시장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품절주라든지 방산주, 뭐 양지사, 신라섬유, 뭐 스펙코, 빅텍 이런 종목들 그리고 삼성 스펙 4호 이런 스펙주들 그리고 뭐 히토류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장중에 움직임을 줬었죠. 자, 그래서 저는 KG 그룹주들 어떻게 좀 매매를 했는지 보여드렸고,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KG 그룹주 외에 대표적으로 공략했던 종목이 총 2개로 좀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일진홀딩스입니다. 일진홀딩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진홀딩스. 요게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오늘, 그 카운터어택 교육 채팅방이에요. 자, 일진홀딩스는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정적 VI를 다녀왔다. 이게 왜 움직일까? 자, 보시면은 요 시간대가 10시 40분이에요. 10시 40분이면 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리 좀 체크를 했겠죠. 그래서 요게 뭐 재료 뭐 나온 건 없는데 요것도 혹시 쌍용차인가? 갑자기 요게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정적 V 발동이 되고 또 조정을 밟고 그러면서 기본 특강 때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걸로 한번 볼게요.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이제 10시 40분에 딱 말씀을 드리고 뭐 요걸로 봐도 좋고 뭐 분봉으로 봐도 좋습니다. 네. 요걸로 틱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10시 40분이 언제냐? 제가 언급드리고 나서, 여기면요, 여기. 그러니까 제가 딱 카톡으로, 요 교육 책방에 멘트를 딱 드리고 났을 때가 사실은, 요거는 이제 카운터어택 교육 책방인데, 기본 특강을 가장 기본이 되는 강의가 기본이잖아요. 기본 특강. 그래서 기본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이 딱 차트를 열어서 당시의 모습을 보면, 요거 좀 공략해 볼 만한 자리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요 딱 눌림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딱 진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슈팅에 나왔을 때 바로 좀 챙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요 흔들림. 이런 흔들림은 좋은 흔들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흔들림이어서 나머지 물량 바로 또 확정을 좀 지어주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 제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더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베팅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 또 보시면은 자, 일진홀딩스 다시 움직인다가 12시 1분이에요. 12시 1분. 12시 1분. 뭐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네요. 나중에. 자, 일단은 좀 볼게요. 기본 특강 때도 일진홀딩스도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베팅했던 자리가 왜 좀 베팅할 만한지 그리고 뭐 이런 자리 좀 다 설명드릴 텐데 자, 역시 이제 요 자리가 조금 아쉽죠. 제가 좀 요 구간에서도 집중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또 기가 막히게 눌림에서 베팅을 하고 또 올라오니까 팔고 그리고 나서 요 구간에서도 계속 추가 매수 해서 네, 결국 이제 올라왔을 때 매도를 다 해줬습니다. 요때도 욕심내다가 요 자리를 좀 지키지 못해가지고 팔아주고 요때 진입했다가 그냥 짧게 끊어냈어요. 그 이후에는 아쉽게 제가 뭐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매매를 좀 못했는데 일진홀딩스 아무튼 오늘 충분히 움직임을 이렇게 일단 시그널이 나왔고 차분히 기다린다면 매매할 수 있었던 자리들을 충분히 뭐 줬던 종목 같습니다. 결국에 이게 이제 왜 올라갔죠? 일진홀딩스가 오늘 뉴스가 있었나요 여기? 네, PI 첨단 소재. 사실 PI 첨단 소재도 차트 움직임이 네, 이게 좋았어요. 장 초반에. 그죠? PI 첨단 소재. 최근에, 급락을 했다가 쭉 서서히 저점,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죠. PI 첨단 소재, 인수, 이런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시장은 인수에 미쳐 있습니다. 그죠? 쌍용차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진홀딩스도 좀 크게 이렇게, 좀 시장에 부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리고, 자, 일진 전기, 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일진 다이아까지도 이 파급력이 엄청 났죠.
저는 일진 정기를 요 자리에서 베팅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오는 토요일 9일날 기본 특강 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에요. 요 시간대가 1시 17분 경인데 요 자리가 정말 저는 이제 결국에 여기서 팔아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죠. 결과론적으로는 요게 요 타점에서부터 고점까지가 20%가 넘습니다. 기본 특강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마법 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데, 대장주와 후발주 매매, 특히 이제 강조를 드려요. 대장주와 후발주 매매에 있어서 후발주를 언제 좀 건드리면 안 되는지, 또 언제 좀 타점을 잡아 들어가야 이러한 메리트가 있는지, 그런 자리도 좀 설명을 드리니까 이미 수강하신 분들은 뭐 매매 복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요 제가 시간대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잖아요. 보여드리고 하니까 일진 정기가 후발주 중에 대장이었고 일진 홀딩스와 일진 정기 그밖에 이제 다른 후발주들도 한번 비교를 해서 같이 좀 복귀를 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계속 통계를 쌓아 나가시면 나아시기 어느 정도 이제 높은 확률을 보이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저도 후발주 중에서 일진 정기를 이런 자리에서 베팅을 해서 일단 또 챙겨줬습니다. 그 밖에 뭐 아무튼 일진 홀딩스 공략하신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일진 홀딩스였고 오늘 굉장히 뜨거웠고요. 제가 오후 핫타임 때 봤던 종목이 KPF였어요. KPF. 자, 보시면은 오후 핫타임 2시 30분부터 제가 좀 집중을 했었는데 자, KPF. 여기 아니죠. KPF. 자, 일단은 일봉 상황 먼저 볼게요. 오늘 결국에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집중을 한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양봉을 그리고 있었어요. 일단은 요 기준봉, 좀 음봉이 또 기준봉이 보입니다. 요 장대 음봉의 장대 음봉, 그러니까 이제 뭐 전날 종가에 비해서 갭을 높게 띄우고 반짝했다가 그냥 밀어버리는 이 장대 양봉을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시면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쨌든 시세를 주고 생명선 지킬 자리에서 최근에 살짝 갭을 띄우고 시세를 줬었죠. 요때도 이미 석탄 관련된 얘기들은 꾸준하게 오늘뿐만 아니라 자 4월 7일 오늘 석탄 관련해서 뉴스가 있었는데 최근에 꾸준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석탄 관련해서 자 LX 인터내셔널 어제는 없는데 EU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어제 석탄 금시 발표 이런 부분이 어제 이미 있었어요. 어제 장전입니다. 이게 시간대가. 그래서 넥스트 BT도 사실 교육 채팅방에 어제도 한번 좀 짚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이 흐름이 넥스트 BT를 제가 좀 매매를 하자. 넥스트 BT도 어제 제가 매매를 했었거든요. 넥스트 BT도. 자, 요거는 오늘 베팅을 안 했습니다. 왜? 요게 이제 대장은 아니었으니까. 요 자리에서 넥스트 BT를 제가 2차례 공략을 했어요. 요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다가 눌림 자리에서 진입을 했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빠르게 돈이 안 들어오네 해가지고 일단 좀 다 팔진 않았어요. 이때 비중 조절을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좀 차분히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요 종목도 넥스트 BT라는 종목도 자, 요거, 여기 나와있죠? 자, 이게 어제거든요, 어제. 요게 채팅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어제입니다. 자, 넥스트비티는 시간 외나 내일 한번 좀 움직임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뭔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요 종목이 아마 대마 관련해서 또 엮이고, 뭐, 이것저것 좀 계류가 붙었던 종목인데, 일단 요것도 기준봉. 어느 정도 갭을 띄운 다음에 밀어낸 장대 음봉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돈이 들어오면서 역시 이것도 전날 종가에 비해서 갭을 띄우고 시세를 줬다가 이렇게 뭐 조정을 밟고 마감을 한 음봉인데 자 벗어났다가 5일선을 어제도 보시면 어제예요. 4월 5일 종가 대비해서 이날 시간에 4월 5일 시간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급등을 안 했거든요. 자, 1301. 자, 넥스트비티가 보시면은 4월 5일 마감하고 나서 그냥 보합에 마감했어요. 자, 그런데 다음날 4월 6일날 시가가 7%예요. 7%.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석탄에 주목을 했던 것 같고, 시장 참여자들이. 석탄, 뭐, EU, 뭐, 금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움직임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탄에 대한 이슈 좀 체크하면서, 차트도 뭔가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요거, 네, 시간 외나, 아니면 내일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언급을 제가 보니까 2시 47분이죠. 2시 47분. 자, 보시면은 언급을 하자마자 저는 또 베팅을 했어요. 베팅을 하고 세주고 여기 흔들림이 좀 가해서 매도를 좀 하고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KPF 오늘은 KPF가 이걸 비교를 해서 같은 뭐예요? 석탄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KPF 같은 경우는 뭐 이미 15%가 올랐어요, 오전에. 넥스트비티보다 등락률이 어때요? 훨씬 큽니다. 요게 대장인 거예요. 요게 대장.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넥스트비티랑 이제 KPF랑 좀 간을 보다가 아이고 자, 간을 보다가 마지막 때 요때부터 해가지고 요 자리에서 베팅을 하고 요 흔들림 그냥 다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뭐 17%, 뭐 20% 가까이 올라갔지만 이제 동시호가 때 개파락하고 시간에 의해서 좀 빠졌습니다. 석탄 관련해서 지금 뭐 석탄 전면 금지 8월 중순으로 뭐 연기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요게 승인이 아직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승인이 되면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 독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석탄 가격, 이런 동향이라든지, 이런 어떤 EU 움직임과 함께, 자, 앞으로 대장이 KPF라는 종목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 줄지. 일단은 제가 원했던 시나리오는, KPF. 요게 왜 안 나오죠? 오늘 막판에는 오후 핫타임 때 KPF 넥스트 BT를 좀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아무튼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한신기계도 이제 아침에 사장님께서 일찍이 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체크를 했는데 아쉽게 좀 베팅을 못했고요. 석탄 쪽 수급이 좀 들어온다 12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본격적으로 랠리를 좀 펼쳤죠. 펼치고 그래서 오후 핫타임에는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석탄 그리고 KPF, 넥스트비티 이렇게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외에도 그래서 토요일날 강의 이제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뭐 이런 종목들 최근에 제가 정말로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왜 이런 자리에서 좀 베팅을 제가 했는지 좀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런 자리에서 베팅을 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고 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집중을 했었고요. KPF, 일단 뭐 시간에 빠졌어요. 이게 뭐 4%, 5% 가까이 빠졌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회복은 했는데, 일단은 뭐 5일선이라든지, 5일선이 이제 앞으로 올라오겠죠. 5일선이라든지, 아무튼 석탄 뭐 이런 거 보면서 체크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참 잘 이겨내면, 제가 원하는 어떤 급소 구간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잘 밟고 또 충분히 터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리거든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차트만 보면. 근데 이제 어쨌든 요 종목에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 석탄 관련된 이슈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자,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는 제가 오늘장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 빠르게 한번 보고 마칠게요. 자, 이렇게 매매 복귀만 살펴봤는데 20분이에요. 20분. 자, 요게 동국 RNS가 히토류 맞죠?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자, 유니온도 차트만 보면 사실은 괜찮아요. 차트만 보면 요것도 이제 카운터대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일단은 뭐 구간을 소화하고 지금 5일선을 벗어나지 않고 사실 바로 좀 갔으면 좋겠다 싶은 자리에 있고요. 동국 RNS가 근데 이제 대장입니다. KPF 나와있고 한신기계도 시간에서 보니까 또 4% 올랐더라고요. 4%. 한신기계와 최근에는 제가 딱 두 종목 정도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가 좋은 게 그래요. 차트가 좋은 게 대장은 최근에 한신기계다.
자, PI 첨단 소재, 이슈, 인수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자,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스펙 코드 이렇게 보이고요. 빅텍 같은 경우도 보입니다. 빅텍 같은 경우도. 그리고 아셈스라는 종목도 과거에 좀 조언을 받았던 자리를 소화를 하면서 오늘 멋진 모습 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넥스도 오늘 오랜만에 좀 보였던 종목이에요. 바이넥스. 그래서 요게 한번 요때 한번 딱 이격을 벌리더니 시세가 나오더니 생명선을 좀 벗어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저점 끌어올리다가 오늘 뭐 뉴스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요것도 앞으로 좀 체크를 하고 스톤브리지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소카인가요? 소카? 뉴스,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요 캔들이 굉장히 안 좋은 캔들입니다. 요 캔들. 그러니까 요 자리를 지지를 좀 받아가야 되는데, 벗어난 캔들이었어요. 이전에 좀 지키던 라인을.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밀리다가 생명선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종목은 요 꼬리를 먹으면서 바로 시세가 나오던, 조정 나오더라도 이제 생명선까지 또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YM, 농슬랑 관련해서 TYM도 상당히 차트는 좋아요. 대동전자는 그렇고 대동도 일단의 생명선을 뭐 벗어나지 않고 있고 요게 시간에 또 올랐네요. 그래서 TYM이 대장입니다. TYM이 대장이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생명 5일선을 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뭐 먹거리가 될 수 있겠고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그냥 시간에서 어제 뭐 상한가가 아니라 한 4% 이게 에코프로 BM이 어제 시간에서 거래가 되다가 멈췄었고, 에코프로가 아마 시간에서 한 4%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냥 갭만 띄우고 그냥 아래로 밀렸기 때문에 그냥 저도 오늘 다 패스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좀 계속 체크를 해보고, 저는 2차전지 쪽에서 LNF랑 세노닉스 이렇게 좀 꾸준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박셀바이오는 차트가 뭐 그런 대로 또 의지를 보여줬네요.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일동제약은 시간에서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5% 빠졌는데 요거 이런 거 공시가 반드시 요게 나온다라고 해서 빠지는 건 아닌데 이거 또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런 추가 상장, 시비 전환 이런 공시가 나오고 뭐 크게는 시간의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동제약이 시간에서 보니까 움직임이 별로 뭐 크게는 없다가 요 추가 상장 공시 5시 거의 5시 됐어요. 요 타임이죠. 요 타임 나오고 나서 크게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요게 뭐 갈 종목이라면 개파락 하더라도 뭐 좀 지킬 자리는 좀 지키면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죠? 그 다음에 일동제약, 그리고, 제가 다 지웠나요? 룸토코리아는 어제 시간에서 좀, 급락, 한 8% 정도 빠졌던 종목이고요. 오늘 개파락 출발하고 반짝했다는 그대로 좀 밀려난 모습입니다. 빠르게 좀 5일선을 좀, 안착을 다시 한번 하는 흐름을 좀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직전에 좀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에서 일단은 멈췄어요. 여기. 저항받고 조정받았다가 또 뚫어줬죠. 그런 자리에서 지금 좀 접점을 형성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고요. 요거 한 10분 간격으로,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깜짝 특강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투자 관점에서라면 모를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전혀 건드릴 종목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제가 여기 보시면은 거의 뭐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여기 나와 있네요. 7개월 전에. 7개월 전에. 이때가 정확하게 언제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요 자리에서 요 자리를 지키다가 여기서 벗어났을 때 제가 아마 올려드렸을 거예요. 요거 차트 흐름이 이거 너무 박살났다. 그래서 삼성전자 좋은 기업은 맞지만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투자는 기다려야죠. 시장이 알아봐 줄 때까지. 자, 그리고 뭐 안 봤던 게 뭐가 있을까요? KPF도 시간 순위에 있네요. 캠시스라는 종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캠시스도 상당히 좀 좋았는데 캠시스도 제가 특강 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캠시스. 이걸 아쉽게 사실 좀 집중을 여러 차례 할 수 있었는데 많이 놓쳤어요. 놓쳤다가
하필이면 제가 기다렸다가 좀 베팅을 요 한 자리, 요것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베팅을 했고, 요 흔들림 속에선 당연히 정리를 해야죠. 갈 종목이라면 이런 흔들림이 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반등 줬을 때 그냥 바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 잘했죠. 결국엔 또 빠졌으니까. 하지만 일봉 상황의 모습은 뭐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역시 네, 5일선이라든지 벗어나기 전까지 네,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텍도 이건 왜 이렇게 올랐죠? 오디텍. 자, 이건 못 봤는데 이게 동시효과 때 크게 올라갔네요.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종가 급변 종목. 동시효과 때 크게 올랐다가 그냥 시간에서 도로 좀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올랐다가 도로 네, 마감을 지었던 것 같아요. 자, 일동지역 있고, 광림, 쌍방울은 모르겠어요. 이제 KG 그룹주들이 네, 오늘도 움직임을 복귀해 보시면 제가 최근에 계속 매매를 했었거든요. 광림, 미래산업 매매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KG만 좀 봤었어요. 일단 5일선을 좀 벗어났고, KG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광림이 모르겠네요. KG가 내일 뭐 조정이 크게 나오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또 반사이익으로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쌍용차 관련해서 좀 정리해 드렸잖아요. 종목들 계속 네, 같이 좀 흐름을 보시고, 누보라는 종목도 시원하게 올랐다가 오늘 조정을 받았고요. 역시 이것도 5일선 네, 벗어나기 전까지는 좀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쌍방울 차트는 너무 좀 아쉽네요. 아쉬운데 그런대로 지금 이게 고점 대비해서 지금 벌써 40% 가까이 빠졌고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모든 재료 이런 거 무시하고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은 일단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TYM, 스페코, 카카오도 아쉽네요. 이거 빠르게 회복 못 해주면 네, 좀 안 되겠고, 롱토코리아.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영상을 좀 쉬어 가려다가 네, 저도 좀 강의 준비를 좀 하다가 그냥 좀 영상을 해봤고요. 네, 기본 특강 4월 9일날 이제 모레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고요. 제가 아직 학습 카페를 초대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특강 신청하시고 입금하신 분들 오늘 학습 카페 다 초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장 관심 종목 포스팅 영상으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